시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테크주들의 투자 심리가 부진했죠. 먼저 시장을 움직인 헤드라인, 젠슨항 엔비디아 CEO GB300 3분기 출시, 하반기 반도체 업황 재둔화 가능성 등장입니다. 자, 오늘부터 대만에서는요,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 컴퓨텍스 2025가 진행됩니다.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올해 주제는요, 역시나 AI 넥스트입니다. 오늘 개막을 앞두고 어제는요, AI 황제 젠슨항 엔비디아 CEO의 기조연설도 있었죠. 새로운 AI 발표가 있을까 시장은 그 전부터 숨죽이며 주시를 했습니다. 기조연설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기업이라며 단순한 반도체 제조회사에서 이제는 AI에 있어 인프라 기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기존 제품 출시 계획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특히 GB300은 3분기 출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CPU와 GPU를 연결하는 NVLink를 타사 제품과도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규 시스템 NVLink 퓨전도 공개를 했고요. 기업향 AI 시스템 RTX 프로 서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외에도요, 9개 협력사와 6G 적용 AI 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협력사로 삼성전자를 언급하기도 했죠. 그리고 대만의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국내외 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흔들 만큼의 발표는 아니었다는 게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소위 킥은 없었던 기조연설, 여기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소화하며 어제 반도체주 전반은 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76% 하락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2% 넘게 밀렸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부담이 된 요소가 있죠. 바로 다시 등장한 업황 둔화 가능성입니다. 어제 나온 증권가 리포트들의 제목을 보면요. 불안감 그리고 재둔화라는 키워드들이 등장했죠. 이 중 IM증권의 리포트도 한번 자세히 짚어볼까요? 리포트 제목은 업황 재둔화 예상 저점 매수 전략 유효입니다. 상반기에는요, 관세 발표 전 선구매 효과, 여기에 제한적인 공급까지 더해지면서 업황이 양호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다만 하반기에는요, 선구매 효과의 부작용, 실수요 부진 등으로 수요 약세, 여기에 레거시 D램 생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에는 재둔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는데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AI와 관련된 HBM은 여전히 수요가 강하지만 공급 과잉 우려도 있다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불과 일주일 전 반도체주를 둘러싼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휴전에 증권가 리포트 제목에선 키워드들이 보입니다. 수요 긍정적 그리고 돌아온 테크 등 이렇듯 긍정적인 키워드들이 감지됐는데 특히 AI의 성장 전망성을 강조하기도 했죠. 자, 어제는 앞서도 짚어봤듯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갈렸던 이유, 아직 불확실성 그리고 변수들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체크 포인트 통해 짚어보도록 할 텐데 단기 관점에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관세 우려가 완전히 가신 건 아니죠. 특히 품목 관세 불확실성은 남아있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기술주 전반의 투심이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중 두 번째,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로 인해 미국 국채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의 감세안이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하며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 불확실성은 기저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감사한 예산위 통과 소식의 간밤에는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마감은 그래도 안정세를 보였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4.5%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자, 섣불리 반도체주 단기 향방을 이야기하긴 어렵고 남은 불확실성의 투자 심리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일단 젠슨항의 컴퓨텍스 기조연설이 큰 촉매는 되지 못한 가운데 진짜는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불확실성을 이기는 실적을 발표할지가 관건이겠고요. 그리고 오늘 당장에는요. 간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례 빌드 컨퍼런스에서 AI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AI 성장성을 강조한 만큼 AI 반도체 중심의 반등이 연출될 수 있을지까지도 주시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장마감 후에 나온 공시 보시죠. ATDC 현대산업개발이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의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4,369억 원 규모의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계약입니다. 또 다른 소식도 전해졌죠. HDC 현사는 지난 2022년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HDC 현사는 다음 달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 1년간 신규 사업을 수주할 수 없게 됐는데요. 다만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은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게 현산의 입장입니다. 이번 계약금액은 HDC 현산의 지난해 매출액 4조 2,562억 원의 10.3%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약 1조 원 규모의 용산 정비창 정면 1구역 공사 수주도 진행 중인데요. 현사는 법원의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까지 제기하며 계속해서 수주에 열을 올릴 방침입니다. 1분기 호실적 발표했던 크래프톤은 어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 주식 53만 주를 소각키로 결정했습니다. 총 1,790억 원 규모입니다. 소각 대상인 자기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고요. 주당 소각가액은 100원입니다. 이번 소각은 상법 개정안 34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소각 후 발행 총 주식은 40만년주 감소하지만요. 자본금 감소는 없습니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23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장마감 후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두 가지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앞서 짚어본 공시 중에 HDC 현대산업개발 공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369억 원 규모의 재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해당 공시 발표 이후에도 애프터마켓 혹은 시간의 거래에서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공시한 금액 자체가 올해 공시했던 계약 금액 중에서 이제 최고액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매출액 대비 10.3% 규모라서 현대에서 산업개발 실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변수도 좀 있는 상황이고 어제 이제 애프터마켓 주가 흐름에서 거의 일단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고 거래량도 또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에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주가가 무려 35.4% 상승을 했는데요.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익 개선과 관련해서는 저마진 공사였던 지식산업 프로젝트들 대부분이 지난 1분기를 기점으로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이익 개선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현대산업개발하면 장점이 이제 자체 사업 개발인데 이것이 이제 마진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비중 증가로 인해서 올해 이제 보다 빠른 이익률 증가 가능성도 보유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건설업 전반적인 그런 주가 흐름이 이것이 이제 미국 관세 영향에서 자유롭다는 점과 또 대선 이후 정책 기대감 반영 등과 연동해서 상승한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 2017년 그리고 2022년 두 차례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건설업종 지수가 급락했던 것처럼 정책 기대감이 소멸할 가능성도 고려하시면서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전반적인 수급 상황이 상당히 양호한 단계고 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 주가도 꺾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접근은 무리가 없다고 보이고 신규 진입은 좀 기다릴 만큼 대선 이후 주가 흐름을 좀 파악한 이후에 견조한 추세로 계속 유지할 경우에만 진입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 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 콜마홀딩스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콜마홀딩스는 지금 연일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된 이후에 주가도 상승 흐름인데 이제 어제 보니까 이제 정규 시장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무려 이제 28.1% 상승까지 마감해서 정규 시장의 거의 2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뭐 정규장 마감 이후에 특별하게 부각된 이슈는 없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경영권 분쟁이 일단 마무리된 이후에 상법 개정 수혜주라는 그런 증권가의 평가들을 좀 투자자들이 더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주목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콜마홀딩스는 연결 자회사인 콜마 B&H 실적 부진을 원인으로 한 남매 간 경영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사실 경영권 분쟁이라고는 하지만 지배를 목적으로 한 분쟁이 아니라 실적 개선을 위한 분쟁이고, 또 창업주 윤동환 회장도 현재와 같은 지배 구조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결국은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수익성 개선 및 주주 환원 강화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주가가 최근에 좀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 0.62배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작년 최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감은 조금 열어두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콜마 그룹주 하면 언급해주신 콜마 홀딩스도 있고 콜마 B&H도 있고 지금 경영권 분쟁이 되고 있는 그룹이죠. 그리고 한국콜마도 있는데 그룹주가 모두 같이 가지 않고 홀딩스가 움직이고 있는 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경영권 분쟁이 단기 이슈에 그칠 가능성 때문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참 이거 볼 때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발견된 리포트에서 이제 상법 개정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특정 종목 20개를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딱 콜마 홀딩스가 꼭 집어서 1위로 첫 번째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좀 더 콜마 홀딩스를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상법 개정 수혜주로 보고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콜마 홀딩스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전일장 가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6개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60일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수입하는 닭고기의 약 90%가 브라질산인 만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이에 국내산 닭고기의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섹터 내에서 마니커와 체리브로는 상한가 기록했고요. 하림은 25%대 강세 보였습니다. 한편 치킨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 측은 납품업체들이 보유한 재고가 대체로 2에서 3개월치 있기 때문에 당장 가격이 뛰지는 않을 것이라 답변했는데요. 바꿔 말하면 수입 금지가 장기화될 경우 가격 인상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거겠죠. 정부는 수입산 다각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인데요. 테마성 움직임으로 끝이 날지 이슈가 지속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4월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폭이 전월 증가폭인 5.9%와 시장 예상치인 5.5%를 모두 밑도는 5.1%에 그쳤다는 소식인데요. 소매 판매는 내수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인 만큼 아직까지 경기가 부진하다는 해석이 나오며 화장품 섹터 1.56% 약세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중국 소비주로 분류되는 여행주, 항공주들도 약세 보였습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사안을 보도하며 미중 관세 전쟁의 휴전과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오는 5월에서 6월에는 경기 모멘텀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픽 두 가지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슈픽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이었죠. 육계 관련주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고 이에 닭고기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에 어제 정규장에서 육계 관련주 그리고 사료 관련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이후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이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중단을 했는데요. 브라질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으로서 작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닭고기의 80%
10% 정도가 이제 브라질산이었고 작년 국내 전체 소비량의 한 19.7%가 브라질산으로서 이것은 분명 국내 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라질 정부도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 관련해서 60일간 수출 중단을 결정했는데 따라서 최소 2개월 동안은 브라질 닭고기 수입은 중단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어제 국내 1위 하림그룹주와 2위 마니커를 포함한 6개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과거 2017년을 좀 돌이켜 본다면 그때도 브라질 썩은 닭 파동으로 브라질 주요 기업의 닭고기 수입을 금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6개주가 거의 2개월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점이 있었고요. 또 그때도 결국은 국내 닭고기 가격이 10% 가까이 상승했다는 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주가가 어제 이제 반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브라질 닭고기는 대부분 냉동으로 유통 보관되는데 정부 발표에서도 지금 한 2, 3개월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태국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는 국내 닭고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입 금지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가공육 업체에서의 어떤 국내산 닭고기 수요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국내산 닭고기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주가 상승이 예상됨에도 테마주 매매 전략인 수급과 기술적 분석, 또 손절가 사전 확정 등을 이용한 매매로 대응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육개주 관련주들 정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시간의 거래 움직임을 보니까 좀 일부 하락세들이 연출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정규장에서는 어제 크게 올랐던 종목들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어제 시간외를 보니까 사실 대부분 종목들이 시간이 아니라 NXT,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시가총액도 작고 또 이제 거래량도 크지 않고 주가도 많이 좀 시가총액이 낮았기 때문에 아닌가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차익 매물이 나오기보다는 일단 어제 강했던 종목 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시총 작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오히려 대장주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주 전략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언급해 주신 전략 중에 정부가 2에서 3개월 정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해당 테마가 부각이 될 기간을 좀 본다면 마찬가지로 2에서 3개월 정도로 기간을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 국내산 닭고기 가격이 지금 현재 상당히 안정화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된다면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처음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또 상한가를 기록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이는데 만약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닿는 음봉이라든지 이런 것이 출hiện 된다면 테마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 플로우 그리고 또 수급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포착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 지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 지표가 전년 대비 5.1% 성장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자, 좀 시장에서는 기대가 컸는데 결국에는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소비자 업종 전망 한번 짚어봐야겠죠.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이 기사를 접하고 실제 수치를 보니까 사실 예상치가 조금 더 높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중국의 4월 소매 판매 예상치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5.5%인 것도 있었고 6% 정도로 좀 형성되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 3월 직전월의 소매 판매는 플러스 5.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지난 3월의 소매 판매 예상치는 이거보다 훨씬 낮은 4.3%밖에 안 됐던 점입니다. 즉 이구한신 효과로 3월의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수치가 나오자 이번 4월 예상치도 지난 3월 수준의 눈높이를 좀 맞췄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눈높이가 높아졌던 상황이라고 보는데 절대적인 수치가 5.1%라는 것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낮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매 판매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소비가
보조금이 계속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로 그쳤는데 지난 3월에는 이 수치가 5.5%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부진했던 것이 예상을 좀 하회한 결과가 나온 원인이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 심리 회복이 가장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가 될 것인데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4월 중국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과 기존 주택 가격은 각각 0.12%와 0.41%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이것은 2023년 5월 이후 23개월 연속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 이 소매 판매 수치에서 좀 시사하는 바는 이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내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예상보다는 좀 회복도가 지금 떨어지게 나온 만큼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부양책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내수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본 상황에서 그동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자신감을 좀 피력했던 중국 정부가 이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보다 좀 집중하고 또 진지한 태도로 임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결론을 내린다면 좀 기대 요인이 좀 더 많아졌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를 좀 더 살펴보면 소매 판매는 지금 5%로 집계가 됐는데 중국의 산업 생산이 6% 증가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소비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도 이것도 뭐 관세 문제랑 또 연결해 볼 수 있는데 그 직전 월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7.7% 정도 산업 생산이 증가했다는 걸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세 영향이 지금 좀 나오기 전에 미리 생산을 훨씬 더 많이 했다. 그러니까 선수요를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4월에도 이런 것이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제 예상에서 관세를 이렇게 뭐 140% 이상 부과했으니까 줄어들었겠지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보다 좀 더 좋았다는 것이 나온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가 다시 이제 10%로 상호 관세율이 낮아진 만큼 산업 생산률이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90일 동안 그 유예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 협상이 어떤 결과에 미칠 영향을 대비해서 좀 더 좀 스피드를 내서 생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공시부터 중국 소매 판매 지표까지 두루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